예, JBC다 방송, JBC가 방송,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 1080일입니다. 방금 제가 아까 오전에도 비슷하게 속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공천을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40번 건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을 받지 못한 것은요, 상당한 지금 파문과 파장,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비난 여론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 우선적으로는 이 미래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합쳐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을 묵살해버렸습니다. 또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신청을 했고 비례한국당에 입당을 했던 유영하 변호사를 보기 좋게 잘라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압축하면요, 탄핵 세력들하고는 결별하겠다.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탄핵은 역사 속에 묻겠다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합 제의에 미래통합당이 응했다 그러면 이것은 탄핵을 묻고 가는 게 아닌 탄핵을 다시 거론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저들의 사악한 놈들의 두려움들, 또 유영하 변호사 공천을 주면 유영하 변호사 공천 자체로 인해 가지고 탄핵 논란, 또 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논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 이유로 지금 저들은 유영하 변호사에게도 공천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론, 저들은 지금 이 자유우파 국민들에 있어서는요, 저들은 우리가 타도의 대상이지, 저들은 우리가 동행의 대상이 아니다. 동부의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자유공화당은 계속해서 저들에게 통합 내지 연대를 제의하고 있지만 저 통합 내지 연대는 공연물에 불과할 것이다. 저들로부터 철저하게 묵살당할 것이다. 왜? 저들의 이미 로드맵은요, 이 탄핵 세력들하고는 가지 않겠다. 그리고 탄핵에 좀 관련됐던 사람들도 다 팽식해버리고 자기들만의 어떤 중도 좌파, 중도 보수의 그 길로 가겠다라는 것들. 그것은 대한민국 자유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소위 어떤 궤도 노선을 다시 짜고요. 나가가지고 사회주의 개헌, 내각제 개헌을 통한 연방제 개헌으로 가겠다라는 의도를 정확하게 저는 드러낸 것으로 봅니다. 자, 유영하 변호사만 오늘 미래한국당 공천 탈락된 게 아닙니다. 유영하 변호사 함께 했던 한 유튜브 방송 김모 기자도 낙천됐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를 들고 놀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다, 교감을 이룬 상태에서 미래한국당에 입당했다는 그 자체부터가 이거는 뭐지? 라는 많은 의구심과 의문과, 그리고 왜 하필 미래한국당에 입당했는가에 대한 자유우파 국민들은 상당히 비난,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비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 변호사는 지난 6일 날 오늘 함께 공천에서 낙천됐던 그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그리고 왜 본인이 미래한국당에 공천 신청을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1시간 반 동안 밝혔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그 방송을 보면서 나름대로 약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저 사람이 지금 현재 대통령 메시지를 발표한 그 다음날 미래한국당 입당하고 또 그 다음날 함께 미래한국당에 공천 신청을 했던 그 유튜브에 출연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대통령의 잘못된, 혹시라도 이 대통령을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들. 저는 지난 일주일부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알겠지만요, 일주일 전부터 이상하게 자꾸만 이 뭡니까 머릿속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먹구름이 뭐냐면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의구심, 미스터리, 이것이 가시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미스터리 한가운데는요, 이 이자가 지금 공천을 받을 수 없을 것인데 왜 그렇게 공천에 목맬까? 만약에 그게 낙천이 됐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고, 그에 따르는 파장과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당장 지금 이 이용하 변호사에 대해 대통령 변호인 사임해라는 여론이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한테도 많은 문자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저 유영한테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를 맡긴다는 그 자체는 정말 지옥이다. 안 된다. 더 이상 안 된다. 정확하게 이 진실과 자유,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저런 식의 자기의 어떤 명예,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저 사악한 집단의 공천을 신청했다는 그 자체부터가 우파 국민들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자유파 국민들은요, 진실과 자유를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외쳤던, 지난 4년까지 변함이 없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나 한결같았던 그 자유공화당에 입당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아니면 자유공화당 입당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그 결을 두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남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쪽팔리지 않습니까? 40번에도 들지 못했다는 것 자체는요. 오늘 1번에 들었던 사람이 전 동아일보 조수진 논설위원입니다. 저도 잘 아는 후배입니다. 예전에 같이 취재도 했던 후배인데 아주 우수합니다. 성깔도 있고요. 좋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40번에도 들지 못했다라는 그 자체는요, 정말 이 유영하 변호사가 접시물에 코를 박고 죽든지 아니면 저자들이 진짜 컵에 꽃부에 소주잔에 뒤지든지 둘 중에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자, 제가 가끔씩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씩 뭘 이야기하느냐. 사무라이들 세계에 있어요. 사무라이들은 이 주군에 대한 자존심, 명성에 먹칠을 하면요, 할복합니다. 할복함으로써 주군의 명성과 자존심을 되살려줍니다. 그런데 제가 할복해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유영하 변호사 개인의 낙천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완전한 땅에 떨어지는 그 자존심을 누가 회복시켜줘야 되겠습니까?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탄핵 무효를 위해서 그렇게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활과 복귀를 외치고 있는데 어떻게 유영하라는 변호사는 여기에 대해 공천을 가볍게 신청함으로써 이런 사달을 만들었냐 이겁니다. 우리가요, 태풍을 만났을 때 가장 유능한 선장은 뭔지 압니까? 바다에서 태풍을 만날 때는요, 파도를 보면서 태풍을 이기려는 순간요, 그 배는 산산조각이 나고 그 배 탄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유능한 선장들은요, 바다를 아는 사람들은요, 파도를 보지 않습니다. 뭘 보느냐? 바람을 봅니다. 바람을 보면서, 바람을 타면서 결국 그 태풍을 뚫고 나갑니다. 무엇이냐? 정치권에서는요, 이 정치 풍향들이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변화무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치에서는요,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헤쳐나가고 거기 속에서 살겠다 하는 자들은요, 다 죽습니다. 정치적인 바람이 뭔지, 정치적인 이들이 노리는 그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이들의 방향은 어느 쪽에 결집되어 있는지 그 자체, 소위 말하자면 누울 자리 보고 누워야 됩니다. 누울 자리 아닌 자리에 들어가서 낑겼다가는요, 개망신 당합니다. 저들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겠다,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탄핵 세력들과 결별시키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
오늘은 그 선언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자기들끼리 모여 같이 있고 소위 대한민국 개헌을 통해 가지고 내각제 개헌 역시 더 수순 밟으면 뭐겠습니까? 연방제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그 밑바닥이 깔려 있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사탄파들이요, 이 자들이 바로 김무성이요, 이 자들이 바로 김성태 등 이들은 이 미래통합당 이들 또 미래한국당 이들은 이 통합 개헌을 발의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뭐 거침없이 이야기했죠. 거침없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7시 오늘 방송한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7시 11분 동안 쎄 빠지게 떠들었어요. 이랬는데 방송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방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1분 정도 늦었는데요. 이를 어쩌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를 어쩌면 되겠어요? 내가 기가 찹니다, 이게요. 이 참모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충직함도 있습니다. 충직함. 이 장비 같은 충직함도 있고요. 또 제갈공명 같은 아주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한 밝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들. 또 이 유비같이 묵직하고 또 아주 정도의 길을 걷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저는 천하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요소라고 봅니다. 사람이요, 이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표현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본의 3대 이 영웅이라고 일컫는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가지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새 비유하지 않습니까? 오다 노부나가와는 새가 울지 않으면 우는 새는 죽여버립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새가 울지 않으면 울 동안 울게끔 합니다. 울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새가 울지 않으면 울 동안 기다려야 된다. 기다린다.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 마지막 천하를 통일시키고 에도 막부 260년 시대를 이어오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이런 말을 왜 하냐면요. 주군이면 유영하 변호사의 주군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물론 이 변호인과 의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왜 이 사람 주군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요. 뭐 그렇게 놓는다 그러면 할 수 없겠지만 이제까지 본인 스스로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직한 하나의 어떤 그 부하로서 본인의 역할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던 하나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군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새가 울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본인이 답답해가지고 삐약삐약 까 그래요. 그래서 들켜버렸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의 박심이 들킨 것 같아. 박심은 유영하 변호사를 보험 차원에서 또 총선에 있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게끔 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게 사실이든 아닌 사실이든 간에 좌파 매체들은 그렇게 프레임을 몰고 갈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주권에 대한 상당한 실추고요. 소위 먹칠을 한 겁니다. 접시가 방송은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메시지 놓을 때 그까지는 좋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 사람은요,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처신. 앞서 얘기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세고울점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리면 때가 옵니다. 이영하 변호사도 기다리면 때가 왔을 거예요. 때가 옵니다. 그 때를 기다리기 싫으면요, 옷 없고 남자가 진실과 정의의 길을 간다.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 어르신들도 문재인 좌파 정권과 함께 싸우고 투쟁을 하고, 이거 싸우는 투쟁이 뭡니까? 바로 이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밤낮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탕진하면서까지 또 내가 내일 모레 암 걸려가지고 오늘내일 하는데 이 나라에 돈이 없다. 내가 항암 주사를 맞지 않겠다. 그 돈을 넣으면서 눈을 감으면서 문재인 저 좌파 독재 정권 물리쳐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켜야 되는데, 여보 내가 그 동참 못해가지고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서 미안하다고 라고까지 하는 분들, 그리고 이 작년까지 접시가 방송과 많은 교류를 했던 우리 86세 청파동 할머니, 지금 소식 건진 지 1년이 됐습니다. 돌아가셨는지 병마와 지금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4년 동안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이 싸우고 있었는데 유영하 변호사는 그동안 뭘 했습니까? 무엇이 었자고요? 유영하 변호사의 패착죽 하나는 이 미래한국당이 입당하고 나서 그 다음 오후에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입니다. 문화일보에 인터뷰했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친박 일부 정치인들이 박근혜 파리를 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이 박근혜 파리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박근혜 파리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박근혜 파리론에 대해서 즉각 자유공화당은 논평을 내고 유영하 변호사가 신박근혜 파리를 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이것이 논란이 확산이 됐는데요. 결국 이것이 나름대로 자유공화당이 이슈를 이게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 못했던 것은 박근혜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여론 확산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까방송 이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일부 정치인에 보였죠. 우리가 예측하는 분들이 조원진 대표, 또 뭐 홍문종 H씨, 또 우리 그 뭐 김문수 대표 등 뭐 이런 분들이겠죠. 일부 정치인들이라는 표현들 자체. 그래서 이 유영하 변호사는 그 다음날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것이 와전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전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의 어떤 입당가 메시지 발표와 입당가 또 그 속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 유튜브를 출연해 가지고 가는 이 수순들, 이 수순 자체는요, 소위 제가 볼 때는 상팔년도 수순입니다. 왜냐?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는 변호인이라 그러면요, 묵직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걸음해야 되고 물기가 있어야 됩니다. 가볍습니다. 촉새입니다. 촉새. 촉촉촉촉 뜁니다. 그래놓고 본인은 여기에 대한 침묵을 펴고 있다. 침묵을 하고 있다.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H씨하고 교류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 H씨가 우리 공화당 대표로 있을 때 본인은 유 변호사하고 상당한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저한테 직접 이야기했어요. 전 저한테 들었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받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신박신당에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갔습니까? 안 갔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모실 겁니다.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
그러면 이에 대한 실망들은 뭡니까?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은 뭐예요? 4년 동안 쎄 빠지게 했던 사람들은 무시, 멸시, 갈시당하고 갑자기 어느 날 태어나가지고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이런 팍 튀어나오면 그건 되는 겁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때부터 이제 유 변호사에 대한 의심들. 저는 유 변호사가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것이 이 메시지 내용 글씨체가 다르다라는 것들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안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 맞다고 봅니다. 막 일부 유튜브에서 그게 대해서 막 잘못된 였더니 저한테 그때 뭐 4일날 이 유영하 변호사 그 메시지를 공개한 이후에 엄청 많은 분들이 이것은 필적과 박근혜 대통령 필적과 다릅니다 해가지고요. 아이고 막 우리 막 그냥 제가 뭐라 했습니까 방송에서. 아이고 주식회사 필적 감정회사 하나 차렸군요. 아이고 우리 뭐 어르신들 뭐 잘합니다. 막 그 시간대 있으면 뭐 그냥 제가 그 사람들요 너무 많이 연락이 와가지고요 제가 야단을 쳤어요. 한 번 보내면 됐지 왜 제가 다 저는 이 성질이 들어봐가지고요 어르신들 보내지 마세요. 또 보내요. 보내지 마세요. 3, 4번 안 넘어갑니다. 보내지 마세요. 3, 4번 넘어가면요 그냥 저는 그냥 그 탈퇴버립니다. 내가 바쁜데 지금 그런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요. 제가 하루에 이 받는 메시지가요 수백 건입니다.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3개씩 오면 내오면요 좀 힘들어요. 그분들 입장 따지면. 그렇지만 저는 그 메시지만큼은 진심이다 믿었고요. 또 지금도 믿습니다. 뭐 글을 쓰다 보면요. 저도 글을 쓰다 보면 팔이 아프다 보면 잘못 쓰고 이래 할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믿습니다. 그것마저도 우리가 믿지 않고 의심을 하면요. 박근혜 대통령을 2-3번 죽이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합리적 의심에 대한 것들을 뭐 여러분들이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뭐 내가 내 의심 제시하는데 왜 당신이 지랄이냐 할 수 없죠. 자, 그런 가정에 있어서의 유영하 변호사의 어떤 그런 이동안의 처신들, 행위들, 행동들. 그러면서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과 조원진 대표 사이가 멀어졌다. 유영하 변호사가 조원진 대표와 다투었다. 박이 멀어졌다. 온갖 얘기들이 다 흘러나오고 흘러놓은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진원지가 뭐 JFC가에서 흘러나왔습니까? JFC가 방송은요. 그동안 지난 8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요. 최근 들어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얘기를 하지 그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4일 날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메시지 나온 것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이 보름에 걸쳐가지고 10일, 12일 걸쳐가지고 가끔씩 유 변호사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했다. 왜? 그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중요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한마디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와 같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자식이 행동을 잘못하면 부모가 욕 들어먹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 변호사가 결론은 저는 유 변호사의 어떤 사고에 대한 우리가 유 변호사에 대한 어떤 이런 상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고 이렇게 가벼운 처신을 했느냐에 대한 그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뭐겠습니까? 미래한국당이나 미통당은 더 이상 이 대한민국 우파 세력들하고는 자유우파 국민들하고 같이 갈 수 없는 거기에 따르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겠다라는 거기에 저희들은 오늘 선언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이 사탄파와 좌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자유우파 국민들의 그 대결 구도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자유한국당에 이런 놈들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이들과 함께 이들에게 소위 통합 연대를 포기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정당 아닙니까?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은 살아나는 이유가 뭡니까? 총선에 있어서 정당이 국민적 지지를 통해 가지고 또 국회에 많은 배지를 달게끔 하고 그래야지 정당도 정당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명분을 찾고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자유공화당은 계속해서 통합론을 가더라도요.
저 통합론은 안 됩니다. 왜 그럼 이렇게 얘기되느냐.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는요. 향후에 있을 수 있는 가령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차기 총선에 있어서는요. 이 상태로 가면 미래통합당 몰락합니다. 몰락.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개돼지 국민들, 자유우파라고 자칭하는 개돼지 국민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자유공화당이 통합을 안 했어. 자유공화당이 통합을 예민했어. 자유공화당이 조건을 내밀었어. 통합이 안 됐다라고 개시부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출구 전략을요. 자유공화당의 패착으로 자유공화당을 공격도록 하면서 이 태극기 우파, 자유우파 국민들을 같이 삿잡아가지고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략입니다. 왜? 그게 말려들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통합의 명분을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치라는 그 통합의 명분을 파기시킨 자들, 그 파기시킨 자는 미래한국당이요. 그 파기시킨 장본인은 바로 지금 미래통합당의 한교안 대표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미래통합당이 지는 겁니다. 만약 자유공화당을 향해 가지고 태극기 우파 세력들을 해 가지고 그들이 주둥아리 여는 순간요. 주둥아리는 잡아 찢어버릴 겁니다. 주둥아리는 인두로 찢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집시가 방송은 뭐 늘 이야기했지만요. 저는 우리대로 갑시다라는 주의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다분들 전부 다 우리끼리 갑시다라는 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가야 되느냐? 그건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도 많이 이야기해가지고요. 자, 이제는 이런 결들이 정확하게 드러난 상태에 있어서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이 선택해야 될 길은 무엇이냐? 저들은 이제는 동거의 대상, 동행의 대상 아닌 저들은 타도의 대상입니다. 저들은 문재인 좌파 독재와 함께 패죽여야 될 대상이지 저들을 어떤 우리의 편으로 보고 저들을 우리와 함께 가는 세력들을 본다는 그 자체는요. 물론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전부 다. 일부 중에서는요. 그래도 참신하고 괜찮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나 대다수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은 쓰레기들 집합소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일부의 신선한 사람들도 그 자리에 들어가 본들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레기장에 들어가면요. 다 쓰레기 취급당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오늘 원래 이 방송은 반문연대를 표방했던 이들이 소위 그 자유우파 보수대 통합 이야기했던 그런 실체, 그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들을 제가 좀 더 있는 깊이 있는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 했는데요. 뭐 그것은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더 시급한 문제는 바로 이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아 미래한국당 공천에서 제외됐다는 이런 파격적인 뉴스입니다. 이것은 개인 유영아의 낙천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을 버렸다는 것들 저 선언입니다. 따라서 집시가 방송은요. 저들은 이제는 같이 가야지 말아야 될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이 작년에 지금 김건식 경남대 교수가 아마 송파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 자가 이제 이 보수대 통합을 굉장히 주장했던 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자가 지난해부터 이제 이 8월 말에 이 자유한국당 연찬회에서 했던 얘기는요. 반문연대가 탄핵 무효와 섞이는 순간 총선은 필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 필패다. 그리고 이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이 소위 다양한
보수 세력들, 뭐 예를 들어 나라 살리기 연대, 유코리아 연대, 미래한국당의 플랫폼 정당의 방식, 이미 당시에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로 갈 때 이들은요 갑자기 맞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김금식 그 양반은 제 페북 패밀리입니다. 프렌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김건식에 대한 오늘 그 생각이 나가지고 보니까 미래한국당 플랫폼 정당을 이미 그리고 위성 우파 보수 시민단체와 이미 결합돼야 된다는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는 뭐냐면 이 내년 총선에 있어서 이제 당시 얘기했던 거죠. 문재인 정권을 심판을 위한 야권 승리의 정치적 저수지는 바로 개혁적 중도 보수의 반문연대. 그래서 젊은 운동장론. 그래서 이것이 젊은 운동장으로 가야 된다. 여기에 나이 드신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것은 퇴색이 된다. 특히 이 무엇보다도 이 자유우파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과는 결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결별에 관련해가지고 되어야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속에서 개혁적 중도 보수 반문연대를 주장했던 자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지금 현재 이것이 이 김건식 교수가 얘기했던 이것이 현실화되어 버렸습니다. 현실화가. 그래서 여기는요 결국 이 탄핵무효와 태극기 세력과의 결별을 당시 연찬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5.18 그들이 말하는 망언 민주화 역사에 대한 부정 세력과 결별을 해야 된다고 그런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친박의 상징적인 청산 최소한의 조건을 이 한국당이 수용해야겠지만 결국은 내년 중도 보수의 반문연대를 해야 하고 그 속에 있어서 바로 태극기 세력과 이 탄핵무효 세력과의 결별하지 않으면 총선이 필패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는데요. 과연 김건식의 주장대로 탄핵무효와 태극기 세력과의 결별을 하지 않으면 총선 필패될까요? 저는 이런 학자들의 어떤 개쓰레기 같은 전망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망치게 한 원인입니다. 이 자는 자유보수통의 통합의 어떤 깃발을 들었던 자고요. 이 자는 이 안철수와 또 유승민과 아주 가깝고 이번에 이 박형준 전 동아대 교수, 현 동아대 교수하고 같이 지금 박형준이가 지금 이번 총선 선대본부장으로 지금 거론된 인물입니다. 이 자와 함께 이 보수대 통합을 주도했던 세력입니다. 물론 박형준이라는 자도 젊은 개혁 보수론에 주창했던 자들이고, 자 이런 쓰레기들과 한교안이 결합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식의 이미 저들은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이미 먹고 있는데 김치국부터 달라 김치국부터 마시려 버렸어요. 우리가요. 저들은 이미 다른 쪽으로 가려고 저들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반문연대와 보수대 통합을 통해 가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혁 세력들을 바로잡고 그들이 갈 수 있는 길들을 이미 작년부터 다 초부터 만들어 놨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합치라는 메시지 이 자체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대통령으로서 취할 수 있는 메시지만 저는 그 메시지 내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왜? 정치의 판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정치의 판은 이들은 지난해부터 개혁 중도 보수로 유승민을 끌어들임으로써 이 대한민국 이 태극기 탄핵 세력과 결별을 하겠다고 그들을 소위 바둑에 말하자면 가다하고 가두게 해가지고 그들을 그냥 아사시키겠다라는 그것이 기본적인 전략인데요. 대통령의 메시지. 그래서 까방송은 지난주에 장문에 글을 적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나는 거부한다. 개인 JBC 까방송 거부한다. 자유공화당은 가세요라고 선언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오늘날 갑자기 유영하 변호사가 뭐 공천에 제외됐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오래전부터 작동이 됐던 시나리오대로 이들을 갑니다.
결코 이들의 전략은 바뀌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절감했고요. 또 황교안의 기활한 그 모습도 역시 그대로구나라고 했고요. 또 이 호박의 줄을 끊는다고 수박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평범한, 또 우리가 걸레를 아무리 빨아도 행주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잘 됐습니다. 오히려 왜 잘 됐느냐? 이제는 우리의 가야 될, 우리가 타도하고 우리가 타깃을 삼아야 될 자들이 명백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좌파, 문재인 정권 좌파 독재 세력들과 또 위장, 보수, 사탄파 세력들, 이 세력들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또 진실과 정의를 지키겠다는, 그리고 저 촛불의 사기 쿠데타를 반드시 역사의 심판에 세우겠다는 그런 자유우파 국민들 간의 대결 구도가 3파전으로 이제는 굳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중국발 역병 코로나19가 나왔을 때 황교안이는 국민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황교안이는 이 말로만 내 마음은 대구에 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대구 국민들이 쓰러져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보수파의 성지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도 황교안이는 이 소독기를 뒤에 메고 자기 종로 바닥을 훑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 오늘 황교안이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론조사 결과,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총선 D31 20.2% 이낙연 전 총리에게 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주소입니다. 그런 황교안이가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박형준이가 들어옵니다. 이 구도들을 보십시오. 황교안이는요, 위험한 운전자입니다. 정강원 목사가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본허프의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미친 황교안에게요, 야당의 보수파의 운전대를 맡기지 않아야 되는 이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황교안이는 집에 가서 성경책을 들고 매일 교회에 출근하는 게 그의 어떤 향후의 삶이죠. 더 이상 이 바닥에 있어서 좀 더 누차면요, 종로에서 필패, 확전패 되고요. 또 나가가지고 보수파를 망친 소위 김무성, 유승민의 똘마이가 돼버린 그런 개쓰레기가 될 것이고요.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돌팔매질 당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역적 배신을 했던 그 쓰레기의 정확한 표본 모델이 바로 황교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황교안이는 이 총선 끝나면 사연을 합니다. 총선에 있어서 본인이 종로에서 필패당했는데, 패배했는데 본인이 거기서 살아남겠다고요? 이미 이 토사구팽, 소위 유승민이, 김무성이는요, 황교안의 역할 끝났기 때문에 거기 잡아가지고 사냥개를 쳐드실 겁니다. 황교안이는 처참하게 사냥개로 쳐드실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갑니다. 거기에 또 한 명이 황교안이 죽이기에 가세했습니다. 누구냐? 바로 홍준표입니다. 홍준표가 황교안 죽이기에 가세했기 때문에요, 조만간 황교안이는요, 황천길로 갑니다. 그것이 황교안이의 운명입니다. 그 운명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황교안 대표가 좀 더 국민들 속에 들어와가지고 자유우파 국민들의 손을 잡고, 자유우파 국민들의 손을 잡았을 때 그때 바로 대한민국은 하나가 될 수 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 그래도 뭉쳐야 된다는 살신성인의 그 정신에 그것을 묵살하고 거부했다는 황교안이는요, 이것은 역사의 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22일 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문에 대한 상당한 자기 총선이 끝나가지고 개헌에 대한 불을 붙이셨습니다. 문재인이가 1월 15일 날 개헌문에 대한 얘기했을 때 황교안이는 거기에 하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황교안이는 문재인의 제2국무총리라는 얘기가 설득력 있고, 그들이 꾸민 바로 개헌 발의들, 이 개헌 발의는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초지 아니냐. 100만 명이 거기에 대한 그 요구를 하면 개헌이 된다는 그 어떤 망상들, 총선 끝나면요, 그들은 계속해서 촛불을 들면서 개헌 할 겁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권
정권을 살리는 것들이고 그 문재인 정권을 살리는 그 이중대 삼중대 노릇을 지금 한교안과 미래통합당은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뭐 이거 뭐 시부리면 한도 끝도 없네요. 그냥 지금 방송은 JBC다 방송입니다. JBC다 방송. JBC다. 저입니다. 제. 나는 나다 이거예요. 나는 나다. 그리고 JBC가 방송은 유튜브로부터요. 이 실시간 당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박근혜 대통령 영상 들어주기 때문에요. 조원진 대표 영상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근데 뭐 거기에서 영상 들다 보니까요. 저작권에 좀 나갔네요. 그러나 까방송은 그게 굴하지 않습니다. 이거 없으면 잇몸이 하고요. 이거 없으면 잇몸이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 안 되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뭐 죽을 때 죽더라도 객소리하고 죽어야죠. 죽을 때 죽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죽으면 되겠습니까? 까방송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원, 여러분들의 지지, 격려에 의해서 이 방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격려해주는, 후원해주는 그만큼 까방송도 열심히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를 밝히고요. 더러운 찌꺼리 돈들 누가 뭐 투자를 해주겠니? 누가 뭐 어떻게 해주겠니? 뭐를 뭐 장비를 세팅해주겠니? 까방송은 그딴 돈 안 받습니다. 까방송한테요. 뭐 옛날에 뭐 계획을 투자하겠다는 사람들도 아무도 안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런 소리 못하죠. 이런 소리 못하죠. 까방송은 오직 자유우파 국민의 그 피 같은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삐딱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 삐딱하게 가지 않는 것은 지난 8년 동안 0.1mm도 변함이 없이 와 있습니다. 그게 힘입니다. 다른 데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유튜버들이 여기 끼고 저기 끼고 그리고요. 막 골아픕니다. 모두가 정치 전문가고 모두가 잘났고 모두가 똑똑하고 막 잘났습니다. 아이고 잘하십시오. 하지만 까방송은 까방송, JBC다 방송은 JBC다 방송의 목표와 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튜브 농객들이 얼마만큼 자유대 통합과 보수 반문연대와라고 그러면서 반문연대 보수대 통합에 반대하는 우리공화당 당시 대한애국당을 얼마나 짓밟아버렸습니까? 얼마나 짓밟아버렸습니까? 까방송도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지금 그들의 눈을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실제를 보십시오. 그들의 실제를 바라고요. 그들의 실제가 이 기회주의, 이 소위 위장주의적인 그러면서도 진실과 정의를 겉으로 추구하는 겉으로 추구하든지 앞으로 추구하든지 열심히 하세요. 그냥 까방송은 까방송 길대로 관리합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그냥 죽든 살든 간에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넘어가느냐라는 어떤 그런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요. 역사의 현장에서 소위 말하자면 쪽팔리지 말아야 되고 역사의 현장에서 소위 역사를 배신하는 배신자는 기록되고 마십시다. 역사의 현장에서 뻥을 치지 맙시다. 역사의 현장에서 구라는 치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요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뭐 본인 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쪽팔리지만 하지만 끝으로 JBC가 방송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사임하세요. 사임해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요. 그런 대통령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의 뜻에 대해서 사임시키라고 편지를 보내주라고요. 편지를 제가 다시 또 적어야 된다고요. 장문의 편지. 아이고 장문의 편지 못 적겠습니다. 장문의 편지 적고 나면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요. 여러분들요 앉아가지고 한 15몇 적어보세요. A4 용지로. 하루 종일 읽는 사람들도 30분 이상 읽는다고 합니다. 치는 놈은 어떻겠습니까? 허리 빠개집니다. 머리 아프고요. 탈진합니다. 탈진. 또 그 짓 할까요? 대통령한테 마지막 편지 보냈는데요. 이것은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지. 제가 여기서 유영하 변호사를 어떻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것은 대통령의 몫이다. 그 대통령의 몫. 그러면 두 번째 뭐냐. 스페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타이어 펑크 나더라도 뒤 트렁크에 스페어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스페어가 있습니까? 스페어 누구를 할까요?
스페어가 없습니다. 스페어가 뭐 저기 인지연 수석 대변인도 있고 뭐 서석구 변호사도 있고 지않았던데요. 그거는 그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될 문제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한테 편지 안 보냅니다. 왜? 이 상태에서 다시 편지를 보내면요,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고 대통령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대통령이 내가 잘못된 메시지를 냈구나라는, 대통령이 나름대로 허탈한 것인데, 근데 그것이 바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의 살신성의는요, 이 살신성의를 통해 가지고 또다시 우리는 이 자유우파 속에 있어서 가장한 위장 기회주의자들을 한 번 더 봤다. 교활한 한교안이를 한 번 더 각인시켜줬다라는 측면에 볼 때는 그 메시지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우파 국민들 손을 잡고 차기 총선 구도를 바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유공화당과 자유우파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 힘 실어준 세력 쪽에서 3파전이 될 때 이 자체를 2파전으로 형성시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문재인 좌파 독재와 이 박근혜 대통령 자유우파 대결, 그 대결 구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것은 이 미래통합당 팽시켜버리죠. 그래서 차기 총선 구도는 탄핵 세력 대 탄핵 무효 세력과의 대결, 그래서 차기 총선은 박근혜 대통령 대 문재인의 대결 구도로 만들면 자유공화당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약 100석 이상을 획득하지 않겠냐. 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자유공화당이 자유공화당으로 갈까요? 미래통합 갈까요? 무소속으로 갈까? 이런 우왕좌하는 뭐 어떤 자들 다 자유공화당으로 다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PK, TK 지역에서는 다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한판 붙는 거죠. 대통령이 딱 그게 대한 했다 그러면. 그런 그림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대통령도 바로 제가 볼 때는 할 만큼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그런 메시지 안 낼 것일 거로, 뭐 그때 유영하 변호사가 더 이상 대통령은 메시지 내지 않습니다라고 본인이 대통령도 아닌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 버려가지고요. 대통령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유영하 변호사의 뜻에 반하는 메시지를 내면 모르겠습니다. 그 메커니즘, 그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모르겠지만요. 유 변호사가 대통령 메시지가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그 자체부터가 넌센스였고, 본인이 그걸 밝힌다는 그 자체가 변호인의 임무, 변호인의 역할 포지션을 오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우파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붕괴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아무튼 자유우파 국민들에게요, 너무 좋은 소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늘 지금 뭐 이런 식의 위험한 변호사가 뭐 공천 받아가 했으면, 뭐 제 개인적으로는 공천 받아 갔으면 좋았겠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뜻이라는 본인의 어떤 자기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 뜻이라는데 그거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40번에도 못 됩니다. 쪽팔립니다. 그래도 우리가요, 학교 다닐 때 뭐 반에서 50명 있다 그러면 40등 안에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40등 안에도 못 들면 이게 쪽팔리잖아요, 이게요. 그래도 30등 안에 들어야 된다. 그럼 뭐 10등 안에 들면 그래도 뭐 공부를 좀 한다, 뭐 상위권 학생이나 그러는데요. 이 40번에도 못 들면요, 그거는 그냥 너가 막 그냥 대학 가지 말고 너가 알아서 놀든지, 너가 막 그냥 수업 시간에 자든지 말든지 그 관심 받기 인간이다. 이게 관심 받기 표명은 이 자존심이 상한다 이거죠. 대통령이 어떤 변호인이 그런 식으로 당한다는 게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한다. 그런 유영하 변호사 이전에 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자존심도 상할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자, 이거 더 할까요? 시민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이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막걸리 한 잔이 생각이 나네요. 막걸리 한 잔. 아유, 막걸리 한 잔 생각이 나네요. 그냥 이럴 때 그냥 시원한 막걸리 한 잔. 시원한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여러분들하고 얘기나 나누고 싶네요. 아유, 좀 답답하지만요. 우리는 떡 먹고 살았습니까? 떡 먹고 살았어요? 남이 어디 해주는 거 법으로 살았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선생님들 우리끼리 가입시다. 그냥 제 길이 무슨 길인지 모르지만요. 뭐 주변에서 진실과 정의라는데
그 미친 길일 수도 있겠지만 그 길 갈랍니다. 저는 막 아이고 막 그래서 편안하게 이런 것도 까고 저런 것도 까면서 살렵니다. 오늘 방송 JBC다 방송입니다. JBC다 방송에서 행거를 JBC가에 올립니다. 근데 JBC가가 희한한 게요. 지금 96,000여 명이 되어 있습니다. 96,000명이. JBC가 유튜브 라이브가 정지를 당했는데 오히려 정지당한 2주 동안 약 2,000명이 늘었네요. 이거 뭐 기현상이 무슨 기현상입니까? 이게 뭐 이상한 현상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JBC다를 구독해 주시는 분이 한 6,000명 이상이 넘었습니다. 둘의 합하니까 뭐 10만 2,000명 정도가 JBC다와 까를 동시에 이제 보는 것 같은데요. 근데 JBC 까 방송을 놓고 올리는데 보는 속도가 좀 늦어요. 물론 라이브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JBC 까와 JBC 다는 연합했습니다. 연대했습니다. 통합했습니다. 자유공화당과 미래통합당도 통합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JBC가 방송은 통합을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깝니다. 오늘 방송 JBC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